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네, 조례안을 발의한 권수정 서울시 회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해당 조례는 변화하는 산업 현장과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고요. 네. 또한 해당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각종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서울시가 그것들을 예산과 정책들을 1년 단위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자고 일어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네.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보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곳에서 기계에 끼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기숙사 등에서 청소하시던 분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등, 또 서울시 사례를 보아도 안전장치를 점검하던 김군의 사례 등 수많은 곳에서의 목소리들, 특히 다녀올게라는 목소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부동의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정말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내 가족이 또한 다시 밝은 얼굴로 집에 네.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웠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담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게 지난 2019년 12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들, 공사나 출연기관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원하는 최종안과 조금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예, 모범 사용자의 역할로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자회사, 그리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그 노동자들에게까지 이 조례가 미치도록 제가 발의를 하였는데요. 네. 해당 논의 과정에서 하청의 재하청 관계에 있는 모든 곳,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적으로 지금 적용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삭제되어서 현재의 산업안전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도 개정을 해야 될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많이 넓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많이 범위를 넓혀서 제출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는 법률적 한계나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어서 축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노동 현장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해당 조례가 19년 말에 제정되고 나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대단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고 자영업자분들은 문을 닫고 공공기관도 문을 닫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다는 모든 삶이 생존의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주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팬데믹 과정을 겪으면서 또 방역 노동자들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신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구나라는 것들이 좀 더 감수성들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담아내려는 노력들이 선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여전히 제2, 제3의 구의역 사건, 사고들이 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법률적 한계와 서울시 권한 문제 때문에 저희 조례가 조금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고 산업재해에 관련된 중대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도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 한국산업보건재단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총 산재 사망
인원 수가 882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에 312명,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02명 정도,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중소규모에서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관련해서 또한 처벌 의 대상이거나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도 너무나 적은 것도 주요 원인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한 이윤보다 생명을 일하는 이 대전제가 여전히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뒤로 밀려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 속에서 조금 더 우리 정치권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사업장에서 생명이 더 중요하게 네.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중에 또 유일하게 정의당 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목표하고 있는 바가 계시다면요? 110명 중에 1명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네. 외로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네. 조례를 발의하려고 해도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셔야 하고요. 네. 또한 상임위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 당 의원이 한 분도 없다 보니 저희의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정의당 의원이 각 상임위에 1명만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임기 동안 권수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인 단 1명이라도 서울시에 있어서 조금은 달라진 의회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남겨놓고 싶고요. 지금처럼 날카로운 송곡도 됐다가 또한 포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네. 지금까지 들리지 못했던 다양한 목소리들을 현장에서 들리게 하고 또한 가시화시키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